주시고 특권 폐지. 자, 왼쪽, 오른쪽, 왼쪽. 정말 광주에서는 듣기 힘든 한국 최고의 테너 달종국 선생님의 가루소 공연이 있습니다. 아마 10중간 부분에 가루소 공연을 여러분은 100만원을 주고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명곡을 여러분은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전 행사와 더불어서 김세레나를 능가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민요 가수 이혜자님이 계십니다. 이거 광주 출신이죠. 또 이혜자님의 흥겨운 노래 속에 특권 폐지, 정말 대한민국을 좀먹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그들의 특권을 박살내자라는 힘찬 함성이 이혜자님의 노래와 함께 공연되겠습니다. 자, 식전 행사로서 남타팀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건 폐지, 그걸 뭐라고 합니까? 수건, 머플러를 펼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이 자리는 거룩한 자리입니다. 민주화의 운동의 산실, 이곳 도청 앞에서 유신 독재 타도를 내쳤고 5.18 때 전두환 군사 독재 정권을 물리치기 위해서 피 흘렸던 이 거룩한 자리, 이 거룩한 자리에서 새로운 한국의 역사 창조의 횃불이 여러분들에 의해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완성, 그것은 바로 광주 정신이 만들어낸 쾌거였습니다. 이제 국회의원과 고위 공직자들이 누르고 있는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등한 사회, 평등한 가치가 실현되리라고 믿어 의심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경찰 주산 약 200여 명, 주최측 주산 약 3만여 명의 인파가 모여 있습니다. 왜 3만여 명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일당천이기 때문입니다. 주최 측에서 300명이라고 정정하셨네요. 아니, 경찰 측에서 경찰 주산 300명, 주최 측 주산 3만여 명.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창조, 국회의원들의 특권과 고위 공직자의 도둑놈들을 처단하는 들불이 시작되고, 그 들불이 대한민국 산하를 휘감고 그 특권을 가지고 특권을 누리고 사는 그들을 불태우지 않을까 저는 감히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가 창조됩니다. 자, 이제 난타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드림 난타. 여러분, 아주 황홀한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드림 난타가 두드리는 이 북소리가 하늘 끝까지 울려서 아마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가 꼭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강주가 낳은 정말 우리나라 민요계의 거성입니다. 김세레나를 능가하는 정말 아름다운 미모에 지금도 청춘이죠. 네, 우리 이혜자님을 모시고 한번 분위기 돋궈볼까요? 네, 이혜자님 모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재능 기부로서 참가해 주신 우리 이혜자님에게 정말 뜨거운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러분께서 혹여 공연이 필요하시다면 우리 이혜자님께 말씀하신다면, 저에게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30% 정도는 제가 DC에서 공연 무대에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가해 주신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최 측 주산 약 3만여 명, 경찰 주산 300여 명. 왜? 우리는 일당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정말 거룩한 만남이며
거룩한 모임입니다. 한 사람이 꿈을 꾸면 꿈으로 끝나지만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 그 꿈은 이루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위공직자들의 적폐, 또한 국회의원들의 특권, 그 특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200여 가지 특권을 가지고 그들마저 내가 누리고 있는 특권이 뭐지? 하고 비서들에게 물어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는 횃불, 바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창조, 바로 이루어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광주의 자랑이며 광주의 원로이며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대부였죠. 무등산 지킴이를 자처하시면서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최고의 선봉에 서셨던 우리 정구선 선생님, 정구선 선생님의 개사를 시작으로 본대의 막을 오르겠습니다. 네, 힘차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선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누구 나라입니까? 우리들 나라입니다. 우리들이 주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심부름 시키라고 심부름하라고 보다 선출해 놓으니까 어느들 슬슬 기어 올라가 가지고 우리 우게 이러고 앉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특권을 폐기해 다시 돌아와라. 그런 뜻으로 오늘 개회선을 했습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특권 폐기 국민운동 호남 총궐기대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광주의 원로로서 자랑스러운 광주인으로서 환경운동과 민주화운동 모든 운동에 앞장서셨던 정구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국민의례가 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저희들이 마음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서 국회에 대한 경례를 시작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자, 국회에 대하여 경례. 네,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특별하게 우리 종영에 맞이하는 이찬 가수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애국가 제창 1절만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서 숭고한 피를 흘리시다 가신 5.18 영령에 대한 묵념이겠습니다. 묵념 시작. 이어서 개사가 있겠습니다. 우리 민인선 백일회장님께서 우리 개사가 있겠습니다. 민인선입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동지 선후배님들, 먼저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개인별로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특별히 금남로에서 개최한 이유가 있습니다. 금남로는 43년 전 5.18 핏빛 함성과 6월 항쟁의 뜨거운
몸짓이 살아 숨쉬고 있는 상징성을 지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은 호남의 기득권 세력인 민주당이나 집권당인 국민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평소에 옳고 그름을 따라서 오름에는 지지를 그름에는 비판의 칼날을 서며 살아가시는 의로운 분들만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비록 금남로 한 기퉁이에서 저희들이 작은 외침을 시작하지만 조만간 우리들의 외침이 들불이 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남이 변해야 합니다. 먼저 양심 세력이 복원되어야 됩니다. 과거 호남은 시민 세력이나 제야 세력이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고 권력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와 존경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호남의 그 많던 양심 세력을 자처했던 세력들이 언제부턴가 기득권 세력과 몸을 섞고 아니면 권력의 빵 부스러기에 놓아 침묵하고 변절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호남은 새로운 양심 세력이 대동해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둘째는 새로운 정치 세력이 대동해야 합니다. 호남은 민주당 깃발만 꽂으면 당선이라는 공식이 성립되기 때문에 지역 발전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담아내지 않고 영남 패권 세력에 줄서고 맹종하고 불종 정치를 지향하며 오직 당선을 목적으로 권력의 당원 모집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게 현재 민주당 현실입니다. 정의당은 민주당 이중대를 자처하고 있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동지의식이나 잡초근성 그리고 치열함이 없는 무기력만은 보이고 있어서 호남은 정치가 실종된 지역으로 전하겠습니다. 정치란 노릇이 상호간 건전한 경쟁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정치 구도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제 광주부터 변해야 합니다. 자신의 적석 생존을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악용하고 주변에 여러 명이 자신과 연관돼서 사망했지만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지 않는 이재명을 향해서 뜨거운 비판의 회초리를 꺼내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 그리고 개혁적인 보수까지 아우르는 그릇을 만들어 할 이념 실용 정치를 구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당선이 된 이후로 우클릭 행보와 진영의 수장을 자처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광주가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광주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시작은 비록 미미하지만 우리들의 함성이 조만간 반드시 들불이 되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와 호남의 정치를 고립시키고 정치 발전을 저해하는 줄세우기 정치 총식을 위해서 우리 이 불꽃이 조만간에 유언의 불길이 되어 전국을 뒤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함께합시다. 네, 기려찬 모습, 의기로운 모습, 여러분 우리 민인선 대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정말 한없는 존경과 한없는 청년의 표상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서울대를 나오셨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민주화 유공자 등록을 하면 20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하지 않습니다. 왜? 20억을 받지 않아도 21평의 작은 주공아파트에서 살면서도 그 20억을 받게 되면 나의 가치와 조국을 위해서 싸웠던 그 헌신의 가치가 무너진다라는 철학과 신념, 기조의 사나이 우리 장기표 청... 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 아까 민인선 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역사적 계기가 될 이날, 특히 금남로에서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이고 그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마침 지금 우리는 5월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화의 위대한 금자탑을 쌓은 이 5월 광주 민중항쟁을 기념하는 해입니다. 그러나 광주 시민 여러분, 지금 민주주의가 살아서 꽃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민주주의가 망했습니다. 지난날은 군사 독재 정권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파괴되었지만 지금은 팬덤 정치, 포퓰리즘 정치, 특히 특권층의 카르텔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올 광주 정신을 세우는 일은 다시 민주주의를 세우기 위해서 떨쳐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요소 가운데서 특히 특권 카르텔을 폐지시키고자 특권 폐지 국민운동 본부를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하며 이 특권 폐지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침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첫 번 지방 행사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이 광주에서의 출발이 전국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서 반드시 특권을 폐지합시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특권 폐지 운동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이 국회의원들, 고위공직자들이 특권을 누리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으니까 좀 설명해 달라 하는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를 잘 알지만 여러 가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듣고 계신 광주 시민, 우리 국민들에게 좀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제가 가졌으면 싶은데 좋습니까, 여러분? 제가 먼저 국회의원 특권 다 아는 바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연봉 1억 5,500만 원입니다. 월급으로 따지면 1,280만 원입니다. 여기다가 의원실 지원 경비를 해가지고 1억 200만 원을 씁니다. 여기다가 후원금이라 그래가지고 보통은 1억 5천만 원을 받지만 사실은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받음으로써 우리 국회의원들이 매년 1년에 5억 5천만 원을 받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거 용납해서 되겠습니까? 반드시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좌진을 7명을 쓰는데 그거 뭐 하느냐? 개인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비서 역할 시킵니다.
거기다 자동차 운전수 하는데 그 월급 다 줍니다. 입법활동하는데 필요한 일은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에 자문하면 얼마든지 그 자료를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폐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후원금입니다. 후원금을 평소에는 1억 5천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고 선거가 끝나면 15% 이상 받으면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선거는 후원금으로 치르게 하고 선거가 끝나면은 그 선거 비용을 환급받습니다. 도대체 이런 제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이런 제도가. 더 문제인 것은 선거가 있는 해는 1억, 2배, 3억 원까지 받는데 대통령 선거가 있거나 지방선거가 있어도 3억까지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만약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쓰면 불법 선거가 됩니다. 대통령 선거로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왜 거두게 하느냐 이겁니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그 사람들이 돈을 더 거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하는 일은 어느 누구도 지적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나서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국회는 무소불위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데 이걸 파괴합시다, 여러분. 면책 특권과 불집회 특권에는 대해서는 요 근간에 많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처럼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리면 누릴수록 국민을 외면하는, 국민을 무시하는 정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반드시 폐지합시다. 장기표. 그리고 여러분, 혹시 전관예우라는 말 들어보셨죠? 전관예우라는 것은 고위 법관, 대법관을 지냈거나 법원장을 지낸 사람, 검사장을 지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소송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 그 사람들을 변호사 선임한 쪽이 큰 이익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하기 위해서 몇억, 몇십억, 심지어는 몇백억씩 줍니다. 몇백억씩. 국민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덕을 본다는 것은 그런 사람을 선임하지 못한 사람은 손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공정 수사요, 불공정 재판의 대가로 그런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것은 전관예우가 아니라 전관범죄지요. 이 전관범죄가 계속 관행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관예우라는 이름의 전관범죄 반드시 척결합시다,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이 전관예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 몇 사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법원장을 지낸 이용훈 씨라는 사람, 그 사람은 대법관을 지낸 다음에 변호사로 해가지고 5년 동안에 무려 60억을 벌었습니다. 대법관을 지내고 변호사 개업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대법관이 어떤 자리입니까? 60억을 벌고요, 그런 사람이 또 대법원장 되는 나라입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예가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안대희라는 사람 아실 것입니다. 안대희.
그 사람 요즘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안대희 씨는 대법관 퇴임 후에 5개월 만에 16억 원을 벌었습니다. 홍만표라는 사람은 1년 3개월 변호사 생활에 무려 114억 원을 벌었습니다. 한 달에 7억씩 벌었다는구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변론의 대가가 아니라 자기 동료 법관, 동료 검사, 후배 법관, 후배 검사들한테 로비해가지고 버는 범죄 수익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이 없도록 반드시 정관예우, 정관범죄를 척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수사와 재판이 개판이 되다가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힌 일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곽상도 사건 아시죠? 곽상도 전 의원. 그 다음 돈 50억 김만배한테 받은 거 무죄 났죠?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독립생계라서 무죄라는 겁니다. 독립생계라서.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이것은 국민에 대한 무시요, 국민에 대한 모독입니다. 이렇게나 무시당하고 모독당하고도 그대로 있는다면 국민이 돼지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처럼 국민을 무시하고 모독하는 저 특권층을 반드시 척결합시다, 여러분. 요즘요, 박영수 사건이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50억 클럽. 이 사건은 1년 6개월 전에 50억 클럽이라 해가지고 난리가 났던 사건입니다.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요즘 특검한다 하니까 겨우 불러다가 뭐 하는 것이 진짜 될 일은 안 하고 죄 안 될 일만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찰입니다. 이 책임은 저들에게 있다기보다도 저는 이 나라 지식인과 국민들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권 폐지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다가 보니까 영국의 레가툼이라는 저 회사가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전 세계 167개국 가운데 155등이랍니다. 155등.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114등, 정부는 110등. 국민 여러분, 경제력 10여의 나라에서 사법 신뢰도가 167개국 중에 155이고 114이고 110이고 이는 국제적 수치 아닙니까? 이래가 나라가 되겠습니까? 광주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국민이 펼쳐 일어나야 합니다. 거의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무총리 지낸 사람, 장관 지낸 사람, 국세청장, 감사원장 등등 이 사람들요, 퇴임하면 어디로 가느냐? 대형 로펌에 가는데 특히 김앤드장에 갑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현재 국무총리 한덕수 씨입니다. 다른 사람도 많지만 이 사람은요, 경제수석 비서관, 재경부 장관 한 다음에 김앤드장에 가가지고 한 달에 연봉 한 5억 받고 그 로비스트 하다가 국무총리 됐다가 또 다시 또 김앤드장에 갔다가 다시 또 국무총리로 왔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래가지고 국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성수 씨, 헌법재판소장을 지난 박한철 등등. 그래서 우리는 특권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특권 카르텔에 의해서 국민을 농락하고 수탈하고 그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기회에 이처럼 국회의원의 특권, 정관예우라는 이름의 정관범죄,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이 특권 카르텔을 반드시 격파해야 되겠죠? 격파합시다. 그런 점에서 아까 우리 민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한편으로는 역사적 책무를 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대로 자랑스러운 걸음을 오늘 하신 것입니다. 세 가지 당부. 저희는 앞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반드시 끝장을 볼 텐데, 특히 이번 5월 31일 날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국회 포위의 날로 정하고 우리가 국회를 포위할 겁니다. 포위해서 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출입을 금지할 거예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국적으로 조직도 할 겁니다. 시군구 단위까지 조직을 해서 그 지역에서 그 지역 출신들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를 따져서 다음 선거에 절대로 당선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운동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 무슨 당신네들은 특권 폐지한다 그래요. 없애야지, 국회를 없애야지. 아니 그러나 그건 또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 많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음 세 가지 활동을 통해서 우리 운동의 성공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입소문입니다. 오늘 저 말씀 들어보니까 특권 폐지해야 되겠죠? 이거를요, 가까운 분들한테 연락해야 됩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가까운 사람. 이걸 뭐 입소문이라고 합니다. 입소문. 입소문이 이 마케팅 중에도 가장 중요한 마케팅이에요. 전화 많이 거셔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손가락 혁명이라는 말씀, 손가락 혁명. 이 손가락을 많이 움직여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유튜브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고 좋아요를 많이 눌리고 댓글을 많이 들고 특히 퍼나르기를 많이 해야 됩니다. 퍼나르기를. 우리는 선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몸의 혁명입니다. 몸. 참여해야 됩니다. 정치인 욕만 한다고 해서 정치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직접 몸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야 정치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위공직자 특권 폐지 운동이 이곳 민주화운동,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시작된 것은 정말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떨쳐 일어나 특권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행동이 꼭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쟁하고 또 투쟁합시다. 네, 애국 열정으로 똘똘 뭉친 우리 장기표 청년에게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요즘 비자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인데 국회의사당을 가르쳐 많은 사람들은 개사육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개사육장에는 이거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인터넷이라든가 유튜브에 떠도는 얘기입니다. 그 개사육장에는
300마리의 똥개들이 서로 누가 많이 먹느냐 먹이를 다투고 있다고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실로 존경받아야 될 국회의원들이 고위 공직자들이 이런 저서울인 비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겠지요. 이제 이어지는 순서는 선언문 낭독입니다. 이만필 광산시민연대 수석 대표와 이영순 전 광산구의 의장을 역임하신 분이죠. 선언문 낭독에 여러분 힘찬 환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구호를 못 외쳐봤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한 4개 정도 구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이 되어 그들의 특권 폐지를 위해 뭉치자 하면 다 같이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3번을 하는 겁니다. 이 특권 폐지 가지고 계신 분들 뭉치자, 뭉치자, 뭉치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호남인들이여 그들의 특권 폐지를 위해 뭉치자.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우리 하나가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순서는 전설적인 그룹 사운드 사랑과 평화 아시죠? 사랑과 평화의 리더싱어께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먼저 이지혁 가수께서는 마지막 공연으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광주의 은둔의 가게 갈공죽 선생님, 이분이야말로 한국 최고의 테너라게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갈종둑 선생님께서 오늘 이 뜻깊은 행사에 재능 기부로 와주셨습니다. 우리 갈종둑 선생님을 뜨겁게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하면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과 음악을 공유하며 그런 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파고로티 그곳에 가면 갈종국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갈종국 선생님과 음악의 공유를 그러면 박매호 전 민선 7기 전라남도지사 후보로서 활동하셨고, 또한 자연과 과학이라는 그런 회사를 운영하면서 많은 자연적 농촌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매호 청년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민선 7기 전라남도 후보로서 출마했던 자연과 미래 박매호 대표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열기가 굉장히 넘치기 때문에 좀 약간 식히는 의미에서 제가 한 1분 정도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5.18이 지금 43주년이지 않습니까? 저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제가 고향이 보석 문덕인데 우리 고향 보석 문덕까지 우리 민주화 관련돼서 이게 대형 버스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폭도로서의 어떤 그런 인식들을 심어주었었는데 역사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소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 특권 폐지 관련돼서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독과점, 독점하게 되면 반드시 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성은 반드시 생존합니다. 왜 그러냐? 치열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점과 독과점을 통해서 독점의 폐해가 지금 우리나라 특히 호남을 막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열렬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도전했던 지난 민선 7기 무모하게 장사했습니다. 지팡 한 채 날렸습니다. 여러분, 좀 용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시죠. 네, 3분 발언입니다. 네. 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특권은 부정이고 부패입니다. 반드시 특권과 부정은 한 통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권 폐지를 통해서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사실 발언을 신청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희들이 엄격하게 3부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채 국민주권 정치개혁 행동연대 상임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 정읍에서 온 국민주권 행동연대 대표 김용채입니다. 오늘 장대표 선생님 모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특권 폐지를 논하는 그러한 호남 대회사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참여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또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1130년 전 1894년 호남을 중심으로 조선의 지축을 흔들었던 동학농민혁명은 특권 귀족과 특권 세도가 특권 양만에 대한 저항이자 싸움이자 전쟁이자 혁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특권 시대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특권을 무기로 특권들이 담합하고 밀당하고 카르텔을 형성하여 더 큰 특권을 확대 재생산하는 특권공화국으로 성장했고 지속 발전할 가능성이 앞으로도 농후합니다.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습니까? 억강부약한 대동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공정과 상식,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까? 기회는 불평등하고 과정은 불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롭지 않은 일이 허다했습니다. 약한 자를 누르고 강한 자가 더 강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공정과 몰상식과 불의가 파도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기는 저들이 누렸던 특권과 기득권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켜도 철벽 수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돈 수억으로 몇천억을 만들어내는 시출기몰한 재주를 부리도 그 재주를 존경하고 흠모하고 있는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소위 귀족노동자, 특권노동자까지 생겨 대물림하는 세상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왕대밭에 왕대나는 개천에 용인할 수 없는 특권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5.18 광주 민중항쟁을 팔아 민주화 유공자라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불림하는 자들, 가짜 5.18 유공자, 사이비 5.18 유공자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활보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특권 폐지 호남 시민대회가 특권 시대에 저항하고 싸우고 전쟁에서 혁명을 하겠다는 결의를 불태우지 않는 한 단순한 대회나 운동을 하겠다면 단순한 행사에 대한 행사로 전락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항하고 싸우지 않고 영이 얻어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쟁을 치르고 혁명을 도모하고 실패해도 도모해도 실패하고 오히려 더 큰 희생을 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영역에서 버르장머리 없고 싸가지 없는 특권이 죽어지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오늘 여기 모이신 여러 동지들이 특권을 앞서라는 이세의 전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쳐봅니다. 제가 특권하면 여러분들은 폐지를 한번 외쳐주십시오. 특권 폐지! 특권 폐지! 특권 폐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발언입니다. 시간 관계상 3분 발언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서구의 김옥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고위층과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에 관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본질적인 이야기나 큰 이야기들은 존경하는 장기표 상임 대표님을 비롯한 이민선 회장님 등이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지방정치의 최전선의 소총수요 지방자치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기초의원의 입장과 시각으로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국회의원들의 특권 폐지에 대해서 먼저 선거혁명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있었던 지방선거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의 586 국회의원들 순수했던 학생운동 시절의 순수함을 모두 잊어버리고 공천 만행 국회에 달했습니다. 누구누구는
공천받고 누구누구는 제껴진다네. 그 소문이 얼마 후에 그대로 적중이 됩니다. 우연히 여러 번 겹치죠.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고 공천을 빈자에서 추천을 합니다. 우리 광주광역시의회 지역구원이 20명인데 11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나머지 9명도 압도적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시의원 100% 민주당. 우리 586 국회의원들 공정하게 공천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에 집중한 자기 사람 심기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구의원은 어쨌는가요? 구의원은 그나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선마저 안지시켜주지 않고 지명을 했습니다. 너는 출마하고 너는 출마하지 마. 네, 3분 오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지방 정치를 망쳐먹고 대통령 선거 패배하고 지방선거 망쳐먹었는데 누구 한 명 사과하거나 반성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현재 우리 지역의 586 국회의원들의 민낯입니다. 당선시켜주라고 선거 때만 나와가지고 일꾼이 되겠네, 모습이 되겠네, 알랑거리다가 당선되면 돌변해서 내로남불 오만방자해지죠. 이거 고치는 방법, 특권을 내려라고 해도 안 내려놓는데 내려놓게 하는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선택투표하는 것입니다. 깜냥도 아닌 것들 찍지 말고 광주에 걸맞는 인물 찾아서 찍고 묻지마 투표, 몰빵 투표하지 말고 냉정하게 선택투표해서 국민들이 무섭다, 광주 시민들이 무섭구나, 철로동을 잘리는구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년 선거에 꼭 선택투표 하실 거죠? 이제야 마음이 가볍습니다. 꼭 광주 명예에 맞는 좋은 후보 제발 당선시켜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옥수 의원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어지는 순서는 신강조 전 광주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아마 의기찬 청년의 모습입니다. 3분 발언을 꼭 지켜주시기 바라며 3분이 오버될 시 마이크는 자동으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마이크 잘 맞으시오. 키가 적다 보니까 또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연설을 하려고 했는데 장기표서입처럼 또 3분 안에 하나만 마이크 꺼본다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써온 원고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전라도 민주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해주던 신강조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애면하면 우리는 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를 받는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날카로운 말입니다. 다른 지역 정치인은 인물을 골라서라도 씁니다. 그러나 우리 전라도는 문패도 번지수도 묻지도 보지도 않고 민주당 옷만 입었다면 다 뽑아줍니다. 나치마 하나 남지 않고 민주당이 싹쓸이합니다. 장악한 전두환 일당도 광주 시민을 소탕할 때, 학살할 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호남의 정치인들은 민주 수업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패거리 정치를 배웠고 줄 서는 것을 배웠고 청춘 시절 섣부르게 주사파 이념에 도취되어 군장을 타거나 빗질한 자들입니다. 지금 광주의 전라도에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반도체 공장이 들어와 우리 지역의 미래를 일구고 있습니까? 시대의 가정인 기후위기 선봉에 우리 전라도가 앞장서고 있습니까? 청년들 일자리가 마련되고 있습니까? 양무호남 시우가를 양무호남 치킨 없다고 바꾸어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서울이 치킨을 소비하고 대구가 치킨 회사를 차리자면 강주는 그 회사에 납품하는 닭을 기려서 겨우 연맹해서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해 양주 소장 점유율은, 시장 점유율은 6%에서 이제 2% 밑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강주가 자랑하는 강주역 일자리, 캐스퍼 승용차 생산, 거기에 현대자동차는 470억을 투자했습니다.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껌값입니다. 껌값. 기업들은 다른 지역 일자리는 3천억, 4천억을 투자하고 이 강주에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예, 유독 강주만은 400억만 투자했겠습니까?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전망이 없어서입니다. 여차하면 발을 빼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전 공대라고 불렸던 나주시의 에너지 공대,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천하의 망국적인 문재인의 다른 정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미래 한국이 먹고 살아야 할 원자력 산업도, 가장 뜨거운 이슈인 기후산업도, 탄소 중립 문제에 대한 방안도, 기술도, 의지도, 무엇을 해야 된다는 노력도 없습니다. 탈원전으로 경영이 악화된 한전 주주들은 제발 학교 문을 닫아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이런 당국인데도 도대체 전라도의 국회의원이나 시장도지사, 시장 군수들은 무슨 짓을 하며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까? 공천을 받아 선거에 출전해 오매종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자꾸만 하고 신뢰를 노래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조사들이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누가 죽어나고 있습니까? 누가 죽어가고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입니다. 강주시민 전남도민입니다. 국회의원은 염라대왕도 시기하는 108가지의 특권을 누리며 희낙낙거리고 있습니다. 시장도지사 그들이 지역발전에 염사가 있고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강주공항 하나 옮기지 못하고 하대 세월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같은 민주당인 강주시장, 전남지사 머리를 맞대고 국회의원과 똑같이 힘을 합쳐서 우리 공항을 지역발전에 위해서 어느 한 군데로 옮기자, 통합하자,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항 이전 방안은 어디론가 멀리 날아가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은 왜 이렇게 공항 이전을 착착 진행하고 있는데 뭐라고 자빠졌길래 강주와 전남은 못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해 안 되는 겁니다. 20년이 흘렀으니 앞으로 또 20년이 지나면 그때는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만을 위해 누리는 특권을 완전히 박살내고 완전히 박탈해서 그들이 우리 특권을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근로자 평균 임금만 바꿔도 오로지 봉사 헌신의 마음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기업을 경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네, 마무리 부탁합니다. 특권을 없애야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참 일꾼들이 보람과 명예와 긍지로 일을 하게 됩니다. 건불과 쭉쟁이는 사라지고 말국과 씨라락 진국들만 남아서 우리 시민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나라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정치는 아직 대장간 수준입니다. 하루빨리 강양제철 용광로 수준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불순물이 없는 순도 높은 샘물을 양산하는 용광로가 되어야 합니다. 정치적 무관심은 답이 아닙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 시민이 정치를 바꿔내야 합니다. 시민의 정치의식이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10번의 이름보다 100번의 운명보다 1000번의 희애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오직 단 하나 행동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세상, 더 나은 세상, 더 당당한 세상을 만드는 과연 누구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특권 폐지라는 불을 일으키는 생명의 불꽃입니다. 여러분들이 특권 폐지라는 역사적 대가를 수행할 선구자요 창조자요 주인공입니다. 신평조 특권 폐지 국민운동은 바로 지금 바로 이 자리 바로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나서야 됩니다. 저는 특권 폐지 운동이야말로 우리 전라도의 우리 강진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5.18을 우리 신강조 동지께서는 하고 싶은 얘기가 아마 하루 이틀 해도 과언할 겁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신강조 동지에게 힘찬 박수로 마무리를 부탁드립니다. 평화운동으로 5.18은 평화운동으로 특권 폐지 운동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이어서 윤종목 교수 모시고 이어지는 연설 듣겠습니다. 윤종목 교수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만 3분 청와 신을 일으키고 정치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발전에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국회 운영을 실현해야 합니다. 또한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대표로서 권리보다는 책임과 의무를 먼저 생각해야 하며 국가와 국민의 이익이 먼저인 정치를 추구해야 합니다. 과도한 특권을 폐지하는 것이 국민의 이익을 위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의 특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국민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스스로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특권 폐지는 단순한 제도적 변화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정치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한 한 걸음으로 취해야 할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호남에서 특권 폐지 국민운동 벌기대회를 하니 5.18 관련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호남 출신의 많은 의원들은 5월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5.18을 정치적으로 팔고 있으며 그 절정에 호남을 기반으로 한 공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독점은 이제 광주를 퇴보시키고 있습니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독재가 아닌 견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동봉투 사건에서 호남은 챙겨야 해 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더 이상 호남과 5.18을 배지를 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자신들만이 5.18을 얘기하고 자기들만이 5월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는 오만감을 버리십시오. 숭고한 5.18 정신은 어느 특정 세력의 사유물이 아닌 광주 시민들의 것이자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정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상현 군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무원 해야 될 고등학생입니다는 오직하면 대한민국의 정치 형식이 오직하면 한 말씀 하겠다고 나도 한마디 길가는 중에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청년이 바로 대한민국의 미래 국회의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어서 이번에는 쉬어가는 코스입니다. 전설의 그룹 사운드였죠. 사랑과 평화의 리더싱어를 하시고 또 지금도 음악 전선에서 열창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지혁군 모시겠습니다. 네, 끝까지 남아 계셔서 감사합니다.